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생경제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신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생경제인클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회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태희 회장님 잠깐 얘기해주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세계 일자리 창출 연맹 사단법인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 들어갑니다. 그 일을 정관장성부터 모든 서류를 다 해주시는 우리 이태희 부회장님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일자리 창출 연맹은 이미 4년 전에 임의단체로 시작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 MBC하고 전국 서민경제 살리기 전국 대회를 하려고 기획을 잘 하다가 했는데 그 최순실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멈추었던 것을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가 주관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일자리 창출연맹을 이제 사단법인으로 일자리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우리 이태희 회장님이 또 많은 그런 분야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큰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냐면, 어떤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공생경제인 클럽이라는 걸 우리 멤버십 클럽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좋은 제품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판매하고 어떤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업들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16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중소기업들 공동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해봤지만 그 단합이 너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 정말 서민경제가 지금 위기에 왔습니다. 대공황 상태가 왔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잃어가고 AI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 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십시일반 모아서 동참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들은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서민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쪽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코로나 피해자들 할 때 뭐 삭발도 여기 몇 분들 다 삭발하고 했지만 그런 일들만 행사하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민경제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살려나가서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큰 일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곳에서 작은 일부터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회원들은 소비자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자본으로 아니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뭔가 창업 아이템을 제공해서 그들이 생계가 돼야 되고 소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공동체를 멤버십 클럽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착한 기업들이, 그러면 공생경제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아이템, 우리 저기 유통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 가지 아이템 갖고 해봤습니다. 저는 방판사업, 네트워크사업 쪽으로 20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회사를 대대적으로 뛰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템 한 가지, 두 가지 갖고는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유통과 문화와 그 다음에 금융과 모든 것이 융복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 하는 창업은 전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생경제라는 것은 판매도 공동으로 하고, 소비도 공동으로 하고, 광고도 공동으로 하고, 마케팅, 그래서 이익을 나누는 신종경제 언어입니다. 이 경제 언어를 제 멘토이신 분이 이 이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공동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공생경제라는 용어로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1년에 100만 명이 평균 창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엑스에 한번 가보세요.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창업 많이 합니다. 그런데 80만 명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경험 없이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자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1000만 명을 육박했어요. 자, 중소기업을 볼게요.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 제조사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오실 건데 판로 개척이 너무 어렵습니다. 봉급 과잉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기업을 컨설팅을 하고 이 회사도 제가 컨설팅 하려고 왔어요. 해보면 이 회사도 기술적으로 너무 좋은데 마케팅 부서가 없어요. 영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걸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뭔가가 어디에 납품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생산하는 자금도 부족하고 홍보하는 비용도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제품만 만들었다고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대표님들이 제조사라도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같이 공생경제 멤버십 클럽을 만들자. 그 다음에 업무를 분담하자. 지금 제가 모 기업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대표님이 하는 말이 대표님 나는 도저히 영업을 모르겠어요. 이걸 좀 맡아주세요. 내가 이걸 갖고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강화가 됩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자로서의 역할, 홍보하는 사람. 이 홍보하는 사람을 우리는 스포터즈라고 합니다. 이게 유튜브의 인플루언서처럼, 크리에이터처럼, 그 다음에 왕홍이라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제품들을 홍보해주는 사람을 스포터즈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1인 기업이에요. 기업의 고객은요,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고객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기업의 고객은 절대 소비자가 고객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홍보해주고 그 기업의 아이템을 영업해주는 사람이 충성 고객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그런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와 참여자와 그 다음에 공급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업무를 분담을 하자는 것이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줄파산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살을 하고 우울증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지만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재도전 그 다음에 창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금이 남아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패했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 재도전 하려고 나는 의지가 있는데 가보면 이거 안 돼서 안 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뭉쳐서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론가기 때문에 몰라요. 현장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뭉쳐야 됩니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정부는 이런 자금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AI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가냐면 지금 텔레마케터나 캐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기계가 다 하고 AI가 하고 로봇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소비가 됩니까? 유통이 안 돼요. 우리가 몸에 혈액순환이 되듯이 이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공생경제 왜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고객이 돼주자. 우리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서로 고객이 돼주는 게 이거를 시스템화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들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 뭐 내일도 제가 코엑스를 합니다. 무슨 박람회를 한대요. 그래서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수시로 전시 행사를 하는데 행사 비용이 200만원, 300만원이에요. 3일 행사하면 끝입니다. 제가 이 일을 16년 동안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전시회 때문입니다. 한 전시회를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전주에서 올라왔답니다. 한 개도 팔지를 못하고 상담도 하나 못하고 그냥 돈만 날리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내려갔어요. 저는 그걸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전시 장사야.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체를 한 곳에 모아갖고 공동 판매상을 만들자. 이거를 16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정말 저는 수없이 포기를 할 만큼 너무너무 많은 역경을 겪었고 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시로 하는 전시행사나 행사 끝나면 없어요. 거기서 잘 바이어가 연결되면 너무 좋은데 안 되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온라인 팔면은 온라인 셀러들이 위탁 판매를 하고 사는데 입점 수수료나 그것도 광고를 해야 그나마 홍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치열한 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고객 유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카페를 만들자는 거죠. 커피를 팔고 베이커리를 팔고
이렇게 비즈니스 카페라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 카페 안에서 이렇게 상품이 체험방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라이브 커머스가 되고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하는 이 공동 매장을 제가 16년 전에 서울시에 제안해서 너무나도 평가가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델이 다목적 복합 문화 공간이 이태리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만 모아서 착한 기업들이 이 매장을 1호점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걸 1호점을 만들면 내가 이걸 얘기를 했더니 인도에서 콜이 왔어요. 신 대표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거 만들면 인도에 투자자들 많이 있으니까 중소기업들 다 뭉쳐서 들어와라. 인도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 제가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치려 그러니 이 300명을 모집을 해야 돼요. 중소기업 제조사. 제가 300명을 어떻게 다 모집합니까?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을 여기 초대를 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한번 해보자. 근데 아무 기업이나 제가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가격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 판매장 브랜드 이름은 공생 스토리 커머스입니다. 무료 체험도 하면서 자기네들이 와서 비즈니스도 하고 회원 초청도 하고 거기서 물건 사면 돈도 되고 이제는 물건 사는 거를 마케팅 전략을요 그냥 좋으니까 사네? 아 이건 10,000원인데 나한테 9,000원 주세요. 이 소비는 이미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신용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돈을 정부가 58조가 1년에 58조가 일자리 창출 자금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10조만 방향만 틀면 100만 명이 먹고 살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모임을 해요. 실제로 이 모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월드비즈 페스티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50명, 60명, 때로는 100명, 200명까지 모아서 해봤는데 그냥 모임을 하니까 시스템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냥 명함 주고받고 그 속에서 사기 사건도 생기고요. 남의 가정도 방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안 되겠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역별로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묵골노자 클럽이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상표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부천에서 막춤 클럽이라고 생겼는데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냥 신나게 노는 사람들 모임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그냥 노는구나. 제가 명함만 제 명함 뒤에 다 이게 있습니다. 이걸 주면 사람들이 어머 이거 너무 재밌겠어요. 저 좀 끼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지금 대구는 한 5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구까지는 못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재밌는 모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진행을 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 묵골노자 클럽 안에 다양한 소모임, 등산 클럽, 골프 클럽, 요가 클럽, 뭐 싱글 클럽 이런 거 다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 모임 속에서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로 무너진 이 서민 경제를 우리 기업들이 기초가 돼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 다시 시작이라는 상표 등록을 해놨고요. 제가 노래까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었고요. 이 노래의 지금 현재 가수는 제가 김연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엊그제 작곡가님이 전화와서 저작권 등록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이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은요, 사회단체가 해야 되고, 지자체가 해야 되고, 다중이용체, 기업, 교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공익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생경제는 품앗이 문화입니다. 작은 공동체를 우리가 뭉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 카카오나 네이버는 우리가 그냥 거기에 가서 즐겁게 놀고 우리가 유익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만 소득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여기에 내가 참여만 해도 소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끊임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외국 사례를 볼게요. 제가 이제 공생경제 아카데미에서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할 내용인데 몬드라간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7위 기업이에요. 스페인이 불황이 와가지고 경기 대공황에 왔을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는데 이 협동조합은 망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17만 모으는 거예요.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56년도에 다 5명이 설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257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조합원만 직원만 74,000명. 영상 보면 유튜브 들어가서 못 들어가면 협동조합 쳐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들이 하는 방식과 우리는 조금 틀리다는 것 뿐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가 어디서 냈냐면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시대는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해서 소득이 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소비자가 어떻게 생산에 참여하지? 소비자가 투자한 건 몰라도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소비에는 모든 게 유통이익이 다 있습니다. 그 이익을 우리가 모으면 우리가 큰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서민경제 살리기 대안은 우리가 플랫폼도 공동으로 하고 문화도 공동으로 하고 아까 우리 대표님 문화한다는 거죠. 문화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유통의 기본은 문화예요. 이 문화가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도 공동으로 하고 매장 마케팅 이런 것들을 모든 걸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최대의 목적은요. 이 땅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실패하고 잘못되면 돈 더 줘요. 일본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자금을 주려고 그러면 신용등급 6등급 그거 안 되면 안 줘요. 이걸 부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부술 수 있는 길은 우리 단체들이 연합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이 얘기를 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제 설명을 마쳤고요.